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2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관련 1월 한 달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마이그레이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현재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도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GBQQ 지갑에서 GABT 지갑으로 이동하는 이 파이의 양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은 미리미리 알 수 있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2024년 들어서 1월 한 달 동안 총 3번에 걸쳐서 총 1억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GBQQ 지갑에서 GABT 지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파이코인들은 다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 물량은 작년 12월 달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물량이고요. 또 지난 9월이나 11월에 비해서는 좀 더 줄어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생각보다 마이그레이션 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게 쉽게 여기서 관측이 되고 있고, 조금 디테일한 차트를 이 파이도어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매일 꾸준히 15,000개에서 업앤다운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들어서는 그 2배 정도인 하루에 약 3만 건에서 업앤다운이 되는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매우 띄엄띄엄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고 마이그레이션이 없는 날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2024년에 들어와서 하루 평균 마이그레이션 수가 작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장점은 보여주었지만은 전체적인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지체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3, 4분기 때부터 얘기가 지속이 되어 왔었지만은 이 검증인들의 검증 이 평판도 점수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높은 평판도를 가진 검증인들이 이름 수정과 같은 많이 막혀 있었던 KYC를 다시 재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KYC 재제출 기회를 주고 하는 업데이트들이 지난 12월부터 이번 1월까지 꾸준히 지금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이렇게 불규칙한 마이그레이션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 또한 그런 알고리즘의 업데이트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러는 건 아닐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며칠 후죠? 2월 3일 코어팀과 모더 간의 내부 AMA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AMA라고 하면 Ask Me Anything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회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한두 달 동안 정신없이 내부 업데이트가 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AMA 이 회의를 거치고 나서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코어팀과 이 모더의 내부 미팅 때는 모더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 미팅의 그 목표 자체가 로드맵 버전 1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버전 2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미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KYC나 마이그레이션, 노드 등등 수많은 이슈들이 다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코어팀에서 얘기하는 노드 이 업데이트를 보면요, 이번 주에 이 코어팀이 새로운 버전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고 그 사항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해결을 해야 될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고 이로 인해서 배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잠시 공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노드가 메인넷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여러 좀 노드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AMA 회의에서 좀 다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이 좀 알 수 있는 명확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 스텔라 네트워크 프로토콜 버전 22 사소한 버그가 발견이 되었고, 고심 끝에 이 마이너한 문제지만 결국 무시를 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일단 연기를 하고요, 버그를 먼저 픽싱하고 나서 다시 버전 20으로 넘어갈 것이다, 재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간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월 30일이었지만은 현재는 이게 딜레이가 되었고 이제는 2월 20일로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은 대부분의 이 검증인들이 버전 20 업그레이드에 동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자면 메인넷에 이 소로반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운용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스텔라 테스트넷에서 진행 중이던 약 150개 정도의 이 소로반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스텔라 메인넷으로 옮겨와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스마트 컨트랙 외에도 여러 계정 추상화 작업이라든지 다른 아주 특이한 기능들도 제공이 될 것이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었고, 이렇게 메인넷에서 수많은 유틸리티가 증명이 된다는 것은 파이 생태계도 큰 호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는 스텔라가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 파이의 자체 프로토콜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미래에는 파이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다시 하나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생태계 프로젝트 업데이트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커넥트 소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난 1월 동안 가장 핫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유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도 현재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 커넥트 소셜에 언제든 접속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진도 올리고 여러 정보를 공유받을 수가 있는데요. 해커톤 수상 앱이기도 하고 여기 개발자가 상당히 진정성 있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파이오니어 분들은 구글 스토어에서 이 커넥트 소셜을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설치를 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이 소셜 플랫폼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바탕화면에 설치를 해놓으면 접근이 매우 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접속 시에 파이 브라우저에 사용하는 계정과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토어에서 일단 다운을 받은 이 커넥트 소셜을 오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파이 브라우저에서 계정을 생성을 하셨으면은 파이 브라우저에 연결을 하거나 또 커넥트 소셜 계정을 만들지 않았던 분들은 새 계정 만들기 이거를 이제 누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미 파이 브라우저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패스코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곳 패스코드 받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래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페이지로 돌아와서 패스코드를 붙여놓고 파이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계정과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UI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몇 가지 기능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여기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언어는 총 7개 언어가 지원이 되는데 이 중 한국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앱을 접속을 해보면 한국어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색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존재했을 텐데요. 이 앱에서는 한국어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다른 타 파이 앱에 비해서 상당히 산뜻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셜 앱인 만큼 항시 접속을 해야 되고 여기서 여러 재미 요소가 가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폰트라든지 색상 등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커넥트 소셜이 지금 보여주는 UI가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커넥트 소셜에서는 AI 봇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요. 오른쪽 하단에 봇 버튼을 누르면 어떤 봇과 얘기를 할 것인지 고를 수가 있고 이제 영어나 한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봇과 대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봇도 앞으로 개발 방향성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개발자가 업데이트 할 것으로 지금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지는 좀 지켜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는 제가 X에서 프리미엄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X상에서도 그록이라는 AI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요. AI 기능은 제값을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외국인들과 소통을 해야 할 때 본인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줄 때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줄 때 이런 소셜 플랫폼에서 AI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간단한 토픽을 물어봐야 할 때도 따로 구글 창으로 나가거나 다른 AI인 예를 들어 챗 GPT로 재접속을 하지 않고 이 안에서 여러 정보를 받게 되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켓플레이스를 현재 지금 준비 중이어서 파이코인이나 또 이곳에서 이넵 토큰이죠. 자체 토큰인 아르테리움 토큰 등으로 거래를 지원하거나 또 주제별 커뮤니티를 오픈을 해서 그룹 커뮤니티 이 성장을 장려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아직 여러 개선을 해야 되는 단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가 사진을 올리려고 할 때 이 사진을 고르는 옵션이 가끔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개발자와 현재 수정 단계에 있고요. 현재는 초기 사용자들이 여러 피드백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지만 사진을 업로드할 때는 파이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거기서 커넥트 소셜 앱에 접속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용은 지금 이 안드로이드 앱에서 여러 시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채널에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자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 이후 진행이 되는 이 파이 해커톤 뉴스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파이오니어 분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차피 파이가 대기업과의 협업이 아니고 구멍가게나 유주간 거래 활성화라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게 함정이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이런 코인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개발도 하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들은 ICO로 얼마의 자금을 모았다더라.
또는 어떤 VC의 지원으로 이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프로젝트이다.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파이는 현재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파이오니어와 이 코어팀의 멤버의 대화를 한번 보면요. 파이오니어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파이가 아마존이나 테슬라, 구글, 애플, 토요타, LG와 같은 대기업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지금 있느냐, 아니면 파이 코어팀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코어팀에게 하게 되는데요. 코어팀은 그런 플랜이 지금 없다, 이제 항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파이 코어팀의 이 니콜라스라는 이 개발자는 다른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이 시작점에 비해서 본인의 명성이나 이 위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유명한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니콜라스는 파이 네트워크가 출시되기 전 이미 수년 전부터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에 패널로도 참여를 해왔었고, 본인 스스로도 이 스탠포드대의 스타트X의 CTO로 오랫동안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을 함께 해왔다. 본인의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Hi everyone, I'm Nicholas Kokalis. I'm the co-founder of StartX. StartX is an accelerator and a founder community that is affiliated with Stanford University. We have been operating this community for the last 7 years, and we have about 1,200 entrepreneurs that went through our program, and they're part of our family of companies. They have raised about $3 billion so far collectively. They're valued about $9 billion collectively, and we have invested in them about $125 million through the Stanford StartX fund that we operate. And personally, I did my PhD at Stanford in computer engineering. Great. Yeah, and we all noticed that 그리고 현재 파이 네트워크의 위치를 보면요. 이 스탠퍼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의 협력 멤버를 보시면 안드레슨 호로위츠로부터 아마존, 애플, 이비, 구글, IBM, 또 보시면 메타도 있고 삼성도 있고요. 또 암호화폐 중에서는 3개가 보이는데 리플, 스텔라,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있고요. 이런 대기업 등과 함께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가 이 스탠포드의 박사 출신이고 또 스타트업의 이 투자와 성장을 목적으로 탄생을 했던 스타트X의 수장으로 오래 있었음을 고려를 하면 파이 프로젝트가 초기에 대형 투자를 원했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프로젝트의 시작을 커뮤니티 중심이 아닌 대기업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내어주고 또 프로젝트 개발을 원했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의 시작을 보면 완전 반대의 형태였죠. ICO나 어떤 프리세일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또 VC의 대형 투자를 극단적으로 싫어했었습니다. 거래소의 이른 상장은 프로젝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거래소가 결국 상장을 시킬 것이고 이것도 탈중앙화의 한 일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상장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생태계를 단단하게 구축을 하고 탈중앙 세계로 내보내겠다. 파이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이코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전 세계에 글로벌적으로 이 파이코인을 최대한 골고루 분산시켜 주고요.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이 화폐적 현상을 만들어 가게끔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절대 쉬운 부분이 아닌데요. 이 화폐적 현상은 이더리움이 출시되기 전, 즉 20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비트코인으로 커뮤니티들이 어떤 마약과 무기류를 몰래 거래를 하거나 여러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던 시기에만 존재를 했던 그런 아주 희귀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이더리움에서 이제 ICO를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얘기를 하면서 코인 자체가 이제 화폐적 색깔은 점점 잃어가고 어떤 큰 투자로 시작이 되는, 즉 IT 스타트업에 마치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제 변형이 되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코인을 얘기할 때 어떤 거래의 순수한 매개체로 활용을 하고 있고 벤처 캐피탈이 아니고 집단 지성으로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의 비트코인과 현재 파이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대부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파이 생태계에 오랫동안 채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인 그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파이코인을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커뮤니티 생태계가 먼저 발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 세계로 수천만 개의 구멍가게가 파이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역사성을 가지게 되면 중소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대기업들도 그 거대 커뮤니티를 흡수하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커뮤니티가 없이 개발된 코인을 중소기업
집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구멍가게에서도 그런 코인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점포를 운영하시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플랜이 얼마 동안 더 지속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는 그 A라는 코인이 심지어 메이저 코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큰 이득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A 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라고 해서 상점에 더 많은 고객이 오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상점에 결제를 받는다고 해서 비트코인 사용자가 그 가게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이미 화폐 유통 속도가 줄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거래 외에는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으려는 사람이 점점 적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로 솔라나 코인을 결제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솔라나 커뮤니티 홀더들이 그 매장을 방문을 하고 매출 증대 효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솔라나 홀더들은 이런 거래 매개체로 활용되는 교육을 받지 못했었고 다른 방향성으로 유입된 유저들이기 때문에 그런 화폐적 현상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솔라나로 결제를 받는 매장이 가끔 찾아보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결제를 하고 어떤 붐을 만들어내는 현상은 미디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솔라나 홀더들은 그런 생태계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라는 코인은 거래소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매수가 쉽게 되는데 굳이 포스기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A 코인을 받아서 가격 하락을 또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 A 코인에 대한 홀더라고 할지라도 투자를 위해서는 거래소를 찾게 되고 실생활의 결제 시스템에는 그 A 코인을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이코인이 현재 만들어가는 생태계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거래소에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코어팀은 상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후오비와 같은 거래소들은 어떻게든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IOU 토큰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실제 파이코인은 아니죠. 그래서 파이코인 개발 측에서 오히려 그 IOU 코인을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후오비 및 중국 거래소에서 이 파이의 IOU 코인을 이렇게 일찍 가져오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파이코인 커뮤니티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수수료, 돈이 되니까 유저층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파이코인이 상장이 될 확률은 매우 높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면 파이코인을 거래소에서 바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투자 행위가 오픈 메인넷 이후에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자면 오픈 메인넷 이후에 거래소에서 바로 매수가 가능한데 파이스토어에서 굳이 파이코인을 결제로 받을 이유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바로 커뮤니티와 고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주어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현상이고 오랜 기간 동안 폐쇄형 기간 동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커뮤니티에게 스스로 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파이코인 결제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인들, 친구들을 지금 데리고 가서 파이코인으로 음식을 사 먹고 상품을 구매해가고 심지어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해보기 위해서 다른 지방에서 KTX를 타고 오거나 몇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게를 홍보해 주려는 유튜버 분들이 계속 오고 있고요. 블로거 분들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X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홍보가 되어지고 또 모티베이션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는 파이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관심이 너무 쏠린다거나 너무 많은 파이 고객들이 찾아오면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하루 고객을 오히려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오픈 메인넷이 되면 바로 파이코인이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결제로 받는다는 것은 고객의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파이 생태계는 이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 똑같죠. 굳이 고객이 증가하지 않는 코인을 본인의 생태계로 쉽게 유입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리스크만 더 클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